이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세는 1,500이 아니라 2,000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분위기가 좀 네, 강합니다. 수급만 보면은 지금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자금 이동이 된 게 수치로 확실하게 보이고 어제 있습니다. 보니까 네. 어제만 보더라도 네, 확실하더군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 보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거래소는 매도였더라도 이 코스닥 코스닥은 쪽으로 사요. 이 예전 같았으면 사실 뭐 많이 사봤자 뭐 한 5천억, 1,000억, 뭐 몇백억 이런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코스닥 쪽으로 시장이 좀 옮겨왔고 코스닥 1,500선도 가능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중파에서도 그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의 펄을 갖고 방송하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퍼가 뭐 7천이다, 뭐 7천 몇백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적자인데 퍼가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퍼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죠. 아무 네. 의미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중파에서 지상파에서 뭐 시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 다루면 꼭지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한 데를 지금 코끼리가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엄한 데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주식 얘기는 이데일리 TV를 봐야죠. 맞습니다. 네, 이데일 TV 내에서도 네, 코리아 빅샷을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어쨌든 코스닥 1,500, 예, 뭐 지금 기세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코스피 5천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 가보면 예, 환율은 이렇게 또 무섭게 떨어지대요. 뭐 작년 말에 일단은 이제 종가 관리하느라고 이제 정부에서 개입이 좀 약간 있었을 때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올랐다가 다시 좀 이제 내려왔는데 트럼프가 한 말이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국이랑 일본이 이제 위안화랑 엔화 약세를 유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출 경합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수출 경합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수출하는 게 이제 항공기, 그다음에 뭐 무기,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이긴 한데 제조업이랑 관계되는 게 사실 드문데. 그쵸. 이제 뭐 그런 부분. 무기 정도라 해도.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달러가 이제 뭐 약세가 되면 사실 신흥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자금 유입에 관련돼서 뭐 나쁠 리는 없죠. 나쁠 리는 없고 다만 좀 약간 뭐 지금 최근에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서 유가가 좀 약간 네.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는 이제 원자재 상승이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영향이 있는지 그건 좀 확인을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제일 걱정되는 게 국내에서 이제 뭐 기름값도 그렇고 뭐 관련 제품들 가격인데 이게 또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네.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또 들어올 때 좀 수입물가 좀 싸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상쇄되는 네. 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서학개미 분들이 과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좀 없어졌을 겁니다. 네. 1,350원대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 들긴 하는데 어쨌든 1,400원 전후 정도까지 환율이 떨어지고 근데 아직 외국인은 환율이 저렇게 하락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막 매수 규모가 늘어나다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1,480원 이렇게 90원 이렇게 가는 거 그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 SK하이닉스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실적. 네. 하이닉스는 어제 나왔죠. 오늘은 이제 세부 내역 발표한다라고 이제 나왔고 전략이랑 세부 발표한다고 나왔고 삼성전자는 오늘 9시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왔어요. 나왔나요 예. 벌써? 네. 반도체 쪽이 16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정이랑 뭐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이제 19조를 찍은데 지나간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올해 그러면 26년도 가이던스에서 네. 삼성전자를 많이 잡은 쪽은 뭐 140조가 훨씬 좀 넘고 그다음에 좀 약간 보수적이 137조까지 좀 잡았더라고요. 올해.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117조 정도가 이제 평균 정도 수준인데 하이닉스 입장에서 지금 시가총액을 600조라고 잡았을 때 117조 원이 올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사실 이게 뭐 퍼가 사실 5, 6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얼마인데?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약간 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반도체 가격이 다운이 된다라는 거 이제 수요가 초과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렇죠. 염려할 정도의 어떤 그 뭐 체크가 안 되면 윗방에 얼마 정도 열어놔야 될지 뭐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려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줄어야 하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든가. 네, 과거에 반도체 그 쪽이 확 가다가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 갔다가 호황 사이클 갔다가 확 떨어질 때가 이제 막 증산 대규모로 네.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면서 이제 그 조짐이 나타나면서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뭐 나타났던 재고 거잖아요. 조정한다면 얘기 그렇죠. 항상 나오죠. 네. 지금은 아직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 상황이 네. 지금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계속 더 쇼티지고 뭐 27년 얘기 나오고 28년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지금 막 거의 데일리로 그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이 수급 이런 상황들이 좀 거의 중계 방송하다시피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자체가 예를 들어 정점을 찍고 꺾인다라고 하면 그 조짐도 아마 시장에서는 되게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세상이. 그래서 정점을 내가 꼭지를 잡고 막 물리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도 뭐 그렇게 너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반도체 얘기는 뭐 오늘 하루 종일 하겠죠, 뭐. 자, 그다음에 한국 증시 시총이 독일도 추월했다. 이야, 참 G7에서도 사실 유럽 쪽에는 대장이잖아요. 경제 규모로 글로벌 3위입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네. 야. 이거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자세히 좀 다뤄보죠. 그 다음에 거서진 중복 상장 논란에 코스닥 IPO 줄줄이 멈춰. 대통령이 LS 얘기를 대놓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에이식스 솔루션즈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중복 상장이라고 하긴 좀 약간 모호하긴 한데 주주 보상이 있으면 중복 상장을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이제 필 에너지거든요. 이제 필 옵틱스에서 네, 필 네. 에너지 이제 상장할 때 신주를 280만 주 발행을 했는데 53만 주 딱 띄어서 그냥 필 옵틱스 주주분들한테 배정을 해버렸어요.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분할을 해도 네, 원래 어차피 내가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던 거다. 이게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이제 자회사 관련되어 갖고 나온 기사긴 한데 사실 너무 개별주라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여기 이제 지금 코스닥 기업들 중에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 기업을 상장을 시킬 거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지금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된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상장이 안 된다 그러면 네. 투자사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그럼 잘못하면 경영진들은 약간 배임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받을 때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거니까 언제까지 상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았는데 그렇죠. 상장을 안 해버리면 네. 이제 뭐 돈을 돌려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뭐 힘든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복 상장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특히 코스닥 시장의 디스카운트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네. 그죠? 만약에 구글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면 유튜브 상장시키고 안드로이드 상장시키고 다 했겠죠. 네.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네. 미국은. 네. 그러니까 그게 맞긴 맞는데 이거 이제 그 제도가 이제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지금 뭐 대통령도 얘기하고 해서 지금 이를테면 이제 그거 자체가 차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시점도 좀 되지 않았나. 네. 근데 그렇다 해서 원칙적인 부분은 분명히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독일에게 가볼까요? 네. 좀 유의미 있는 자료도 좀 몇 개, 전혀 한 번도 못 보신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유가 증권 시장만 이제 나타내는 게 되겠죠. 한국이 이제 그
그 달러로 원래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원화로 제가 이제 환산을 좀 했는데요. 4,635조 어제 기준으로 이제 독일이 4,592조로 살짝 추월했습니다. 살짝 추월했고 글로벌 주식시장 시총 기준 대비 이제 10위를 우리나라가 차지를 했었죠. 이제 독일이 이제 11위로 이제 떨어졌고요. 25년도에 12,425조가 증가를 했고 코스피가 이제 25년도에 76% 상승했고 올해만 23% 상승해서 사실 이 기세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앞에랑 지금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바로 앞에 이제 대만인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밑에 있다는 것도 원래 말이 안 되지만 사실 그리고 세 가지 메가 트렌드 왜 이렇게 뭐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냐?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다. 그렇죠. 방산, 배터리, 그다음에 뭐 AI 이런 것 이제 전동화가 이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다. 근데 뭐 독일은 방산은 뭐 우리나라보다 셀 수는 있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자동차랑 화학, 뭐 바스프 같은 데가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자동차, 화학 사실 독일 완성차 업체도 우리가 독삼사라고 얘기를 하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너무 많이 밀려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적 침체로 일단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GDP 규모만 보면 사실 쉽게 말씀드려서 게임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 12위고 독일은 이제 GDP 규모 전 세계 3위. GDP 규모만 이제 2배가 훨씬 넘죠, 독일이.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숫자로 모든 게 표현되지 않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꿈 같은 얘기는 합니다만 독일을 이제 주식 시장 시가총액에서 앞섰다. 이게 이제 어제자 보도 내용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메가 트렌드 다 갖고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원전이 있고요. 그렇죠. 네. 조선이 있고요. 지금 글로벌하게 꼭 필요한 그런 산업은 사실 거의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코스닥에서 나왔던 뭐 중복 상장에 대한 어떤 그 제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사실 시장을 위쪽으로 올리는데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독일이 정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살아서 막 이렇게 세포가 막 계속해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느낌의 그런 어떤 산업을 갖고 있는 국가와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세포가 자꾸 잘 활성화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그런 차이가 되겠네요. 예. 약간 굴뚝 산업과 첨단 산업의 어떤 그 차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럽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죠. 근데 하여간 점점점 그게 지금 미국한테 당하는 거 보면 뭐 국채 판다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살짝 사실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뭐 유럽이 옛날처럼 미국과 대등한 관계 이렇게 보는 시각은 분명히 좀 거의 이제 요즘에는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GDP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아마 뭐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빨간색 선이 GDP입니다. 빨간색 선이 그 나라의 GDP고 GDP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사실 이 GDP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위쪽으로 올라왔던 건 그 코로나 때 정도 살짝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없네요. 네, 우리는 거의 없고 독일도 GDP 대비해서 이제 밑에 있습니다. 계속 밑에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100%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 GDP 대비 독일의 주가 지수가 이 까만색이라는 저 뭐야 이거 요 연두색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이제 GDP입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빨간색도 독일 GDP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GDP 동시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이 앞서 보셨지만 GDP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좀 약하냐, 네. 그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도 한참 밑에 있습니다. GDP 네. 대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아마 자기 GDP 대비 이렇게 돌파한 나라가 우리 뭐 미국 뭐 당연히 있겠고 뭐 대만 몇 나라 안 될 것 네, 같아요. 다음 장에 상당히 유의미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이제 뭐 대만. 반도체라는 어떤 뭐 그런 특수한 업종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대만인데 앞서서 잠깐 봤던 게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거든요. GDP, 우리나라 GDP, 대만 GDP 퍼센트니까. 근데 살짝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 넘어왔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GDP 대비해서
너무 많이 어우, 이제 야, 대만은 뭐.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위가 대만입니다. 지금 그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에서 사실 지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랑. 그 시총 규모 자체는 큰 차이가 안 네. 나는데 GDP가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작은 걸 생각을 하면 네. 저렇게 대만의 주식시장이 근데 지금 대만을 전 뭘 봤냐면 이제 과거부터 본 거예요. 근데 대만은 GDP 밑에 밑에 있었던 있었던 적이 적이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대만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 그쪽으로 중심이 돼 있긴 한 게 그게 이제 계속해서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커왔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TSMC 하나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절반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가야죠. 네. 뭐 삼성전자는 IDM이니까 그 이상 가야죠. 네. 일단 어제 하이닉스 그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률은 이제 TSMC를 뭐 앞섰잖아요. 넘었다라는 58% 부분,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이닉스도 좀 그렇고 특히 이제 어쨌든 TSMC라는 데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TSMC를 파운드리로 삼성이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좀 가줘도 뭐 해볼 만하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이제 강하다라는 거. 지금 요거를. 올해 들어서 네. 뭐 사실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로봇이냐, 배터리냐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로봇, 배터리, 바이오를 합친 게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올해 첫 거래일서부터 어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3개를 좀 골라봤는데 에코프로가 87%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2% 올랐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올해만 62%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살까? 2차 전지를 살까? 로봇을 살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걸 이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ETF 상품, 특히 지수 ETF 상품들 정말 사실 고민하실 필요 없죠. 네. 레버리지는 살려면 또 교육받아야 된다는데 그거는 뭐 저 요즘에 뭐 서버가 뭐 터진다면서요.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KC? 네,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보다 저평가된 기업은 지금 존재하진 않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고 어떤 종목이냐 설명드리면 원래 KC텍 쪽에 그 계열사예요? KC텍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죠, 이 회사가. KC 홀딩스라고 표현한 게 맞을 정도로 이제 상장사, 비상장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뭐 그 후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 반도체 시장에서 배관을 까는 CCSS나 아니면 반도체 가스에서는 우리나라 1등입니다. 부동의 1등이고 일단 뭐 그 케미칼 공급 장치나 케미칼 자체는 이제 가스도 많이 공급을 좀 하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2,500억 전후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지분 가치만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한 뭐 4천억 정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TCK, 뭐 KC텍, TCK도 갖고 있네요. 네, KC텍 지분만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이게 한 9천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 지분 가치만 한 5,200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시장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비상장입니다. 퍼가 0.4배에 BPS 주당 순 자산 가치가 7만 8천 원인데 지금 뭐 가격이 32,700원입니다. 주당 순 자산 가치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퍼는 5배. 지금 시가총액 4,327억. 자사주도 17%나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하는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KC텍이랑 TCK는 지금 시장 이렇게 가면은 계속 오를 텐데. 네. 예. 차트 보겠습니다. 간단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올랐네요. 네, 이거는 월봉인데요. 월봉으로 갔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고점을 이제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네. 전 고점을 코로나 때 전 고점을 이제 살짝 넘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뭐 풀리지 않고 좀 약간 반도체 쪽에서 저평가된 기업들 시장에서 좀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KC가 상당히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참 요즘에 계속
종목들이 참 좋네요. 지금 막 화끈한 이런 종목이 아니시고 박 의원님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